자, 이제 그 180페이지 그 하나를 잠깐 빼먹었네요. 180페이지 하단에 6번 있죠? 중간쯤 6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자, 첫째 줄 보세요. 물권자 청구권은 침해자 내지 방해자의 고의가시를 가로채시고 고의가시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침해자가 고의가시를 없더라도 물권이 침해되면 물청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따라서 물권 침해가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물권자 청구권과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청은 누가 내 물권을 침해하면 침해자가 고의가시 없더라도 무조건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갑토지율 토지가 있거든요. 근데 갑이 자기 토지에 자재를 건축 자재를 쌓아놨어요. 아주 튼튼하게 딱 묶어놨습니다. 절대 어디 못 도망가게. 아주 튼튼하게 묶어놨는데 오늘 밤에 이쪽에 태풍이 불어서 자재가 이쪽으로 싹 날라왔다. 그럼 갑은 튼튼하게 묶었으니까 자재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고의가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을은 내 토지에서 이거 치워라고 청구해야겠죠? 이렇게 얘가 고의가시 없이 내 토지를 침해하더라도 당연히 물청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가시 있어야 돼요.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제4절 물권의 변동이 있죠. 자, 그럼 01번 물권 변동과 공시 보시면 1번 이제 물권의 공시제도 종류가 있어요. 자, 공시란 권리나 사실관계를 대중한테 보여준다 그런 말입니다. 공공연하게 나타낸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을 공부하시는 거죠. 자, 그럼 공시는 먼저 동산. 동산은 점유로 권리를 공시합니다. 또는 인도, 즉 점유 이전. 부동산은 뭘로 공시하죠? 이건 등기부로 공시하죠. 그러니까 동산 자전거를 A가 타고 다녀요. 자전거를 A. 그럼 타인들은 A가 소유자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놈이 도둑놈일지라도 도둑놈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싸구려 동산을 가지고 다니면 점유한 사람이 권리자겠지라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나대지가 있어요. 강남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대자로 낮잠 자고 있어요. 그럼 제가 토지를 점유하니까 저 사람이 토지 소유자겠지랍니까? 노숙자랍니까? 전 미스터 노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부를 봐야 돼요. 등기. 이걸 봐야지 권리자인지 알겠죠?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권리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동산 중에 비싼 동산이 있어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건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권리자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것들은 부동산에 준해서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증 있죠? 따라서 원래 부동산 학교는 준부동산 있죠? 그 9가지는 원래 성질이 동산인데 비싸니까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 빌리려고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싸구려 동산들은 다 점유가 공시해요. 그럼 만약에 갑에게 자전거가 있는데 우리에게 자전거를 팔았대요. 1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우리는 자전거를 인도받아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돈만 줬더라도 자전거 가액 안 받으면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해요. 부동산은 똑같죠? 갑소유 부동산이 있다. 우리 돈 주고 샀대요. 그럼 돈 다 줬더라도 뭐 안 하면 소유권 취득 못해요? 등기. 그래서 인도받아야 권리 취득하고 등기를 해야지 권리 취득하죠? 이런 것을 다 공시제도랍니다. 공시.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노란색 2번 공시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죠. 가로 1번 공시원칙 했으니까 읽어보면 돼요. 그 밑에 노란색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가로 1번 5줄만. 다음 가로 2번 공신의 원칙 있죠. 1번 동산거래는 뭐 시험에 안 나오죠. 볼 필요 없고 넘기시면 반가로 2번 부동산거래와 공신의 원칙 부정동그라미 부정. 그럼 밑에 7줄 읽어보시면 돼요. 예전에 다 했죠? 첫 시간에 다 했어요.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라. 등기가 앞등기 모이면 뒤에 다 주고 그랬죠? 그리고 등기 공신이 없다라고 다 했습니다. 다음 183으로 오시면 중간에 02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있습니까? 186쪽 보세요. 186쪽. 제목이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이죠? 자, 부동산에 관한 그 다음 법률행위 동그라미 쳐 있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법률행위가 원인이라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지 물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 물권 유한계 하나 더 있어요. 271페이지 가시면 271페이지 그 하단에 그 노란색 바탕에 245조 있습니까? 그럼 1항 보세요. 1항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등기함으로써 동원을 해놨죠?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취득할 때 등기를 요하는 게 여기 딱 두 가지예요. 186조 법률행위, 204조 1항 이걸 시효완성, 시효취득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204페이지 보시면 204페이지 204페이지는 중간쯤에 187조가 있습니까? 187조 제목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써있죠? 자, 상속, 공영징수가 수용, 판결, 경매, 기타, 그 다음 법률 규정 동원하세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없죠?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팔 때는 등기해야 돼요. 그 말이 세금 내란 말이죠. 세금 내야지 등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조문이 시험에 해마다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아주. 그래서 세 조문을 정확히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부동산 물권 변동을 공부하고 이제 정리해 보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 첫째 등기를 요하는 게 있어요. 등기를 요구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186조 법률행위, 다음 245조 부동산 시효완성, 20년간 시효완성. 애들은 다 등기를 해야지 물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예 딱 외우세요. 딱 두 가지니까. 공시법이 아니라 아예 등시법이라고. 두 가지는 등기를 해야 물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 중에 법률행위 그랬죠? 그럼 이 물권 중에 소유권량이죠. 그럼 소유권 취득하려면 소유권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뭐 증여했다, 교환 이거 다 법률행위죠. 그다음에 소유권 말고 제한물권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저당권 이런 것들. 그런 제한물권이 성립되려면 설정,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하거나 이전할 때 다 등기해야 되죠. 그다음에 판결 중에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중에 합의나 협의가 법률행위 그 말이죠. 둘이 정했단 말이죠. 원해서 했다. 합의, 계약, 협의 같은 말이죠. 법률행위. 공유물 협의 분할했다. 이런 게 다 법률행위예요. 다. 둘이 원해서 한 거. 둘이 원해서. 이때는 다 뭐 해야 한다? 등기. 그 중에 이행 판결을 잠깐 보시면 작년에 이거 시험에 나왔죠. 자, 판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저기 있는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확인 판결,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확인 판결은 우리 시험과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건물의 유치권을 누가 주장하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인서를 구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라 크게 우리 시험과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행 판결이나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갑소유 X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줬거든요. 매도인 갑은 뭐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 근데 갑이 돈을 다 받아놓고 등기 전 안 해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 때리면 큰일 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해요. 법원에 소 제기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 줬는데 등기 안 해준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갑 돈 받았어요? 네, 그러면 빨리 등기하라고 이행 판결이 나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라고 판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성소에서 소유권 이행하라고 판결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판결 받았죠? 그럼 우리는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네, 등기해야 돼요. 원래 이전 등기는 당사자 공동신청인데 갑이 등기 이전에 협력하지 않으니까
갑 협력에 대신하는 판결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판결문을 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등기해야 돼, 등기. 그래서 등기를 해야지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나온 순간 무조건 그냥 등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등기. 매매 나온 순간 법률행위. 이건 그냥 갑이 등기 협력할 의무를 도와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뭐 해야 한다? 결국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법률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협의, 합의가 법률행위.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효완성 245조 등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87조 법률규정. 이거는 등기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물권 취득할 때 등기가 필요 없는 게 아까 187조 법률규정. 예, 시험이 이쪽이 더 중요해요. 자, 법률규정은 아까 187조 한번 해보세요. 204페이지. 그 예시를 써놨죠? 법률규정이 먼저 상속, 그 다음에 공영지수가 수용, 판결, 경매에 써있습니까? 그리고 기타 법률규정 그랬죠? 그래서 기타 법률규정 우리가 외웠어요. 이제 어떻게 오냐면 지금 법률규정입니다. 기타 법률규정 우리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신법 기피하면 혼나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지켜야겠죠.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요. 어떻게 혼나냐면 구속돼요. 구속. 깜빵 들어가 잘못하면. 이런 식이야. 이건데 이게 어디가 있냐면 207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207페이지. 그 상단에 큰 표가 박스가 하나 있죠. 박스 오른쪽 칸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써 있죠. 그럼 A 보세요. A. A는 상속만 동그라미 상속. B는 공영징수 동그라미. 그 다음 형성판결 동그라미 하세요. 가로 열고 공유를 분할할게요. 그 다음 경매 동그라미. 경매와 물권면. 이게 A, B가 이거죠? 요거. 그지? 여기 187조 이 판결이란 형성판결만 말합니다. 형성판결. 아까 여기. 이것만 말해, 이거. 대표적인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을 원래 협의로 분할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와야겠죠? 법원에서 판결로 분할한 것을 형성 판결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판결이란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입니다. 네,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 두 개를 고려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법 기피 혼날 해볼게요. 자, 시의 신축의 신 동그라미 신. 아까 전 시간에도 불법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신. 그 다음에 DEF를 묶으세요. DEF. DEF를 묶으셔가지고 그게 법정이에요. 다 법정. 법정이 뭐 약자예요? 법률규정. 이게 등기 없이. 법정이 무슨 약자다? 법률규정 약자잖아요. 이게 등기 없이. 그래서 거기 D는 법정이상권 취득이죠. E는 관습법상 거기도 법정이상 취득 및 분묘기지권은 애초에 등기 못해요. 애초에. 다음 F도 법정 저당권 취득. F 옆에 법정갱신이 하나 쓰시고 법정갱신. 그리고 몇 페이지에 써놨죠? 335페이지 복습할 때 읽어보세요. 이게 전세권 법정갱신. 등기 없이 갱신되는 겁니다. 등기는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G가 용의물권은 전속 기. 이게 용의물권 전속 기간 만료. 용의물권 전속 기간 만료에 의한 용의물권 소멸. 이게 기입니다, 기. 예를 들면 자, 등기부 갑구에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등기물구에 전세권자가 있다. 전세권 우리인데 전세권 기간이 끝났대요. 기간 끝나면 이 등기 말소야 이게 소멸하는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는가? 그냥 말소 등기 없이도 그냥 소멸합니다. 그게 기요, 기. 다시 전세권 기간이 끝나면 말소 등기 없이도 그냥 소멸한다. 이대로 무효. 이렇게 기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H가
P 동그라미 P.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그럼 여기 두 번째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을 병. 그러면 갑이 돈 다 갚았대요. 갑이 돈 다 갚으면 채권이 소멸했죠? 그럼 이거 말소 등기해야 이게 소멸하는가? 말소 등기 없이. 그러니까 여기 등기 없이는 말소 등기 없이요. 그냥 말소 등기 없이 그냥 이 상태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P. 그 다음에 J. J가 혼동의 혼, 동그라미 혼동. 혼동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L과 M이 있죠? 그때 L과 M이 있으니까 나란히 LM. LM 있죠? 묶으셔가지고 이걸 나가리 쓰세요. 나가리. 그리고 나 동그라미 나. 이게 나가리예요. 나가리. 계약이 깨졌다 그 말이죠. 그럼 나가리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L이 매매계약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소유권 벗기고 M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에 의한 소유권 벗기.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쓰세요. 오른쪽에 뭐라 쓰냐면 해제 조건 성취라고. 우리 책에 하나 빠졌으니까. 해제 조건 언제 공부했죠? 예? 그렇죠. 오늘 해서 오늘 해제 조건. 이게 한마디로 다 나가리예요. 나가리. 자, 나가리는 이런 말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첫째 매매계약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어요.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죠? X는 현재 을이 소유자죠. 을.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을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며칠 후에 이 매매가 무효임이 증명됐다. 누가 매매를 취소했다. 누가 해제 또는 합의 해제했다. 또는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 한마디로 계약이 다 나가리 된 거죠. 나가리. 계약이 다 깨졌잖아요. 나가리 되면 이 등기 말소해야지 갑이 소유권 복귀하는가. 이대로 놔두고 이런 사실만 있으면 곧바로 갑한테 소유권이 회복되는 가 문제되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런 나가리 사건만 발생하면 등기 말소 안 해도 그냥 갑이 자동으로 이 사건이 있자마자 자동으로 갑한테 소유권이 돌아버립니다. 자동으로 소유권이 갑한테 돌아요. 자동으로. 말소 등기 없이도. 그럼 현재 지금 갑이 소유자죠? 근데 소유권 등기는 을 앞으로 됐네요. 현재 갑이 이거 말소 청구하겠죠? 이거 말소 청구. 그럼 이 말소 청구는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찍지 마시고 누가 청구해요? 갑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물권자니까 물권자 청구권. 그래서 이 나가리가 이런 나가리가 사건이 생기면 말소 등기 없이 그냥 갑한테 자동으로 소유권 복귀합니다. 이게 나가리. 굳이 막 애올라고 할 필요 없겠죠. 그냥 계약이 다 깨졌다 나가리. 그 다음 우리 책에 5까지 써 있습니까? 5 밑에 P라고 쓰시고 P라고 쓰시고 P에 구분 소유권 취득이라고 써보세요.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구분 소유권 취득이 아직 이건 안 했어요. 일단 써보시고. 구분 소유권 취득 이것도 등기 없이. 옛날에 이거 한번 했죠? 구분 소유권을 발음을 최대한 빨리 해보세요. 구분 소유권 발음 최대한 빨리. 구분 소유권 구속 되죠. 구속 돼요. 그래서 이게 구속이에요. 구분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그래서 심법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요. 어떻게 혼나요? 구속돼요. 다시 심법 기피하면 혼난다. 어떻게 혼나요? 구속됩니다. 그 중에 이 네 가지 이 기피 혼나 이 네 가지가 말소 등기 없이에요.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아무튼 다 등기 없이죠. 등기 없이. 그 중에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분묘기권 안 썼어요. 분묘기권은 원래 등기 못하니까. 그죠? 그럼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2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23페이지. 이런 문제가 해마다 나와요. 안 나온 적 없습니다. 223페이지. 거기 4번 문제 있습니까? 잠깐만. 4번. 4번 봐보세요. 등기 설명 옳은 거죠? 1번 법률행위 동그라미. 뭐 매매계약. 매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약간 이게 이행 판결.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등기하되 법률행위.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테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상속 등기 없이 그냥 부모님 죽으면 등기는 나중에 하면 되고 무조건 내거 내거. 그 다음에 3번 P 여기 피다분 채권 소멸 피다분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 말소 등기가 있어야. 틀렸죠?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한다. 4번 민사집행보상 경매 매수인은 등기야. 틀렸죠? 등기는 나중에 하면 되고 경락되고 안 나가면 소유권 취득한다. 5번이 답인데 5번 아직 안 했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5번은 오늘 하거나 아마 다음 주 할 거예요. 5번 일단 한번 읽어만 보면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없다라고 했는데 등기 퍼시아는 혹시 했을까 몰라요. 무효등기 유용은 표제부 안 되죠. 무효등기 유용은 사항란만 가능하고 표제부 안 되죠. 들은 적 있습니까? 그거 표제부 안 된다. 보존등기 유용 못한다. 그 말 들으시죠? 보존등기 유용 못한다. 들어보셨죠? 그 말은. 들어오셨습니까? 했긴 했어요라고 하세요. 했긴 했어요라고. 안 했습니까? 확실히? 했을 건데 아무튼 제 시간에 또 해요. 걱정 마시고. 아무튼 5번을 몰랐더라도 1, 2, 3, 4가 다 틀렸으니까 5번이 정답이죠? 그러죠? 그래서 작년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긴 했어요. 아무튼 심퍽기 피웠나 이걸 물어본 거죠. 심퍽기 피웠나. 구속된다.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면 아까 몇 페이지였죠? 207페이지. 그래서 그 등기 요하지 않는 경우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민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으면 저는 무조건 이거라고 답해. 이거 무조건 이거라고. 이와 관계된 게 많으면 두세 문제까지 나. 두세 문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 204페이지 잠깐 보시면 204페이지 아까 하단에 187조 보셨죠? 그럼 205페이지 이제 이것들 이제 얘들 볼게요. 얘들 205페이지 상단에 1번 187조 적용 범위가 있죠? 가로 1번 상속은 1번 상속은 양가로 1번 네 줄만 딱 읽어보세요. 네 줄만. 상속은 그냥 피상속인 사망 시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상속인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 앞으로 등기는 나중에 하고 부모님 죽자마자 내게 돼요. 피상속인 사망 시. 그 다음 2번 공영징수는 특별 안 봐도 돼요. 3번 판결은 가로 1번만 그 5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성 판결은 법원이 판결 확정 시 공유물 분할이 생겨요. 아까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건 또 나중에 나오니까 일단 협의 분할이 안 되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신청하면 판사가 판결 확정하면 분할 등기는 나중에 하고 판결 확정 시 곧바로 분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게 판결이에요. 판결 확정 시 등기는 나중에 넘기시면 그 다음 페이지 양괄호 3번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은 187조 판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6줄 다 읽으시면 6줄 아까 다 했죠? 아까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판결은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만 말합니다. 그 다음 4번 경매도 5줄 다 읽으시면 돼요. 경락받으면 경락인이 매각대금 완납 시 소유권 취득해요. 매각대금 완납 시. 등기는 나중에 다 알아서 해줍니다. 등기 없이. 마이크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의미 그래 가시고, 그래서 이것은 피상속인 사망시, 형성 판결 확정 시, 매각된 완납 시, 등기는 나중에도 됩니다. 다음에 신법 기피 원나면 구속된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법조문 3개 보셨죠? 186, 245, 187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이와 연관된 게 그 191페이지 오시면 돼요. 191페이지. 지금 연관된 걸 같이 보려고 책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잠도 깰 겸 좋죠? 그 상단에 박스가 있습니까? 채권적 초음권과 물권적 초음권 써있는데 이 등기초음권이 어떨 때 채청이고 어떨 때 물청인가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등기초음권이 어떨 때 채청이고 어떨 때 물청인가. 그럼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자, 이 그림 그대로 보시면 자, 이 두 경우 보세요. 자, 이때 법률행위했다. 얘를 매매기하겠다. 증여기 하겠다. 또는 부동산 20년간 시효완성했다. 그럼 이때 매매계약 체결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지 물권 취득하죠. 그럼 등기 청구는 등기하기 전에 하겠죠. 등기 청구한다 그러면 등기한 후에 등기 청구합니까? 등기 청구하면 그 전에 하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매매나 시효완성하면 등기하지 물권자죠. 이때부터 물권자예요. 그럼 이 전에는 채권자죠. 채권자가 행사하니까 채권적 초음권이고 10년간 소멸시효 걸립니다. 다음 이 아래 법률 규정 얘들 이쪽 얘들 이때 법률 규정에 적혀있는 게 발생했다. 법률 규정 상속받았다. 경락받았다. 또 아까 이런 것들 뭐 신축했다. 뭐 나가리 되다. 나가리 이런 게 발생했다 보세요. 그럼 이때 곧바로 물권 취득하죠. 등기 없이. 그럽니까? 나가리 되면 말소 등기 없이 자동 소유권 벗긴다. 자동 소유 벗기. 바로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 없이. 다 등기 없이. 그래서 이런 일 발생하면 곧바로 물권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등기는 나중에요. 나중에. 이때 물권 취득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속 경매 곧바로 물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등기 청구 이전에 하겠죠. 등기 청구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이 물권적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경매 이런 거가 신법 기피 원납 구속은 다 물권적 청구권 물청. 그래서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되죠. 여기 186, 245조, 여기 187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 박스 보세요. 191페이지 박스. 왼쪽 박스가 채권적 초음권 써 있습니까? 그건 A하고 C만 밑줄. A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초음권 법률행위죠. C는 점유 취득 시 완성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여기 245조 여기. 오른쪽 칸은 물권적 초음권 써 있죠. A 보시면 실체관계와 등기 동그라미 거기다 씁니다. 무효. 다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 등기가 무효죠. 무효. 말소등기 초음권 그러니까 무효등기 말소초음권은 물청이에요. 진정한 소유자가 행사하죠. 진정한 소유자 약간 나가리 같은 경우 나가리 되면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말소청구하죠. 그게 다 물청. 다음 A에서 아래 2로 화살표 말소등기 청구권과 똑같은 것이 이건 나중에 합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예요. 이건 누가 청구해요? 소유자, 물권자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죠. 똑같은 게 진정한 명의자가 회복하는 겁니다. 두 개가 똑같아요. 둘 다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B는 법정 재산권자죠. 법정 등기 없이 여기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C 해제나 취소 나가리 물청.
디하비에제 나가리 물청 거기까지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률 규정 심법 기피 혼나 이런 것들이 다 상속은 뭐 특별히 등기 중 안 하니까 아무튼 공용인수 판결 이런 것들은 다 물청 하시면 돼요. 물청 등기를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오시면 돼요. 그럼 자 22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22페이지 아래에 3번 문제 있습니까? 3번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등기초음권 법적 성질이 다른 거 그랬죠? 그럼 물청인가 채청인가 고르란 말이죠. 그럼 1번은 매수인 동그라미 매수인. 법률행위죠? 그럼 채청 바로 채청. 2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는 아직 안 했는데 이건 채청이죠? 물청은 가등기 못해요. 3번은 어떤 글자 동그라미 하세요? 취소 나가리 물청. 여기 취소 나가리 물청. 이게 정답입니다. 4번 시효취득 동그라미 채청이죠? 여기 245쪽이. 5번은 중간 생략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 매수인의 최초 매도인 다 매수인이죠. 법률행위 채청. 그래서 3번이 취소가 나가리니까 이게 물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걸 응용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많게는 5문제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5문제까지 최근에. 그래서 이것만 여기만 딱 하시면 등기는 뭐 거의 다 중요한 거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지금까지 이제 큰 틀을 보셨으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을 볼게요. 자, 이제 185로 오시면 185 이제 185는 그 중간에 노란색 로마자 3번이 있죠? 자,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의 법적주의 있습니까? 한마디로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 그럼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매수인은 법률행위.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 취득 못하죠? 소유권 취득 못했다 써있는 겁니다. 제목에. 그 제목이 미등기 매수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해요. 등기 안 했으니까. 단 이 사람이 돈 주고 사서 점유하면 얘는 정당한 점유권이 있어요. 돈 주고 사서 점유하면 정당한 점유권이 있지만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소유권은 취득 못한 상태죠. 이 결과를 씁니다. 그래서 1번은 제목만 밑줄 소유권 미취득. 2번은 정당한 점유권 동그라미 정당한 점유권. 가로 1번이 6줄입니까? 그거 다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이제 설명만 제가 드릴게요. A 소유 토지가 있는데 B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B가 등기는 아직 하지 않았고 점유만 넘겨받았어요. 그럼 토지 누가 점유해요? B가 점유하죠? 지금 누가 소유자예요? 그렇죠. B 소유권 취득했죠? 현재 A가 소유자. 그럼 A는 소유자라고 야 너 나가라고 물청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A는 오히려 빨리 소유권 등기를 해줘야 돼요. B는 돈 주고 샀으니까 정당한 점유권 있죠? 그래서 아직 소유자라는 이유로 나가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A는 빨리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B가 다시 C한테 팔았대요. 팔았거나 또는 C한테 임대차 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토지를 점유해요. 그럼 여전히 A가 소유자죠? 그럼 A가 C에게 나가라면 되겠습니까? 얘도 정당한 점유권을 승계받았죠? 당연히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물청 행사 못해요. 물권 청구권. 그런 말 쓰였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그럼 다시 222 가보세요. 222. 작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22. 222는 상단에 2번 문제 있습니까? 2번 문제가 3줄이죠? 막 가불병 나왔잖아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이라고요? 자, 4번, 5번. 그럼 자,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차례 4번, 5번 말해도 시험장에 가서 꼭 1번, 2번에 찍어서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모르면 4번, 5번 찍으라 그랬죠, 모르면. 1번, 제발 1번, 2번, 3번 찍지 마시고. 그럼 2번은 을은 병토지에 있는 갑소유 X 건물을 매수하여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요.
자, 을은 동그라미. 병토지 밑줄 하시고, 토지에 있는 갑소유 X 건물 동그라미 하시고, 매수 동그라미. 그럼 을이 매수했죠?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갑소유 건물 매수.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후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럼 을은 건물 소유권 취득 못했죠? 등기 안 했으니까. 다음 중 틀린 겁니다. 이래 된 거예요. 누구 토지예요? 병토지가 있는데 누구 건물이에요? 각 건물을 을이 매수했죠? 근데 아직 건물 등기는 하지 않고 을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건물만 오시면 얘가 소유자, 얘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고 정당한 점유권 있죠? 정당한 점유권. 똑같아요. 갑과 을로 바꾸면 돼요. 그럼 자 1번. 1번은 몰라도 돼요. 1번은. 우리 시험법이 아닙니다. 2번. X 건물로 인해 병토지가 불법 점거 당하고 있다면 그 말은 갑이 건물을 불법 신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토지가 불법 점거 당하죠. 그 다음 병은 을에 대해 X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아까 철거 청구 상대방 원칙 소유자지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처분권이 있으면 행사할 수 있다. 아까 했어요. 전 시간에. 그 사례 4번. 다음 3번. X건물 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 을은 점유권 동그라미. 을은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죠. 점유를 위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은 X건물에 생긴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즉 을이 건물을 점유하니까 과실도 을이 취득해요. 을이. 4번 안 중요하고 5번. 을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 다시 정의를 매수했대요. 정에 대해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정당한 점유권이 있으니까 아직 자기가 소유자라고 물청 행사 못하죠. 똑같아요. 여기 못한다까. 이 사례 똑같아요. 이 사례. 그래서 5번이 답인 겁니다. 5번.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다시 앞으로 오시면 185페이지. 그래서 제일 하단에 양괄호 1번 거기 18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양괄호 1번 그 6줄 읽어보시면 돼요. 넘기시면 이제 186페이지. 이제 중간에 3번 시효에 의한 등기증권 불소멸 있습니까? 이제 거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효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다음에 공부하고 오늘은 소멸시효를 잠깐 할 겁니다. 자, 시효란 권리가 있든 없든 간에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상태대로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럼 소멸시효란 권리가 있더라도 오랫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버린 거고, 취득시효란 권리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 권리자처럼 행사하면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각각 우리 법률상 부부예요. 법률상 부부인데 갑이 집에 거의 안 들어와요.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A랑 막 만나요. 그럼 둘이 이제 권리 생기게 한 게 취득시효. 그리고 둘이 사이 깬다. 이게 소멸시효예요. 권리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약간 이걸 이해 못안 해도. 그러니까 권리가 있더라도 오랜 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없애버린 겁니다. 소멸시효. 권리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 권리자처럼 행사하면 권리를 생기게 제도예요. 그럼 소멸시효는 이제 첫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애버립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요. 두 번째, 소유권은 영구적, 항구적 권리라 완벽한 권리라 애초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이 162조인데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우리 책에 자세히 안 써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이것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우 권리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이 말이 약간 복잡하니까 채권은 10년이에요. 소유권은 안 걸리죠? 나머지 이외우 권리 몇 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게 지역권. 지역권은 물권이라 채권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니죠. 지역권이 있더라도 20년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으면 지역권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62조인데 시험 범위 아니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채권적 초음권도 소멸시 걸려요. 근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초음권은 소멸시 안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 책 3번은 이런 말이죠. 자가 부동산 있는데 우리 매매계약 체결 했습니다. 매수인. 근데 우리 자기 앞으로 등기도 하지 않고 자기가 우리 이걸 점유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건은 비교가 쉽게 갑 부동산 있는데 우리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우리 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 점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윗사례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매수인으로서 등기 청구했죠?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등기 청구가 있습니다. 얘도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등기 청구권 있죠? 그럼 이거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청입니까? 채청입니까? 누가 의리행사죠?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물권자이죠? 그러니까 채권자 행사니까 채권적 청구권.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 얘도 등기 안 했죠? 물권자이죠? 채권자 행사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위아래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이게 달라요. 얘는 매수인으로서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10년 지나면 을은 이제 등기 청구 못해요. 근데 얘도 채권이라 10년간 소멸시 걸리겠지만 우리 대법원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 채권은 10년, 20년 지나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은 현대인은 등기가 아니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돈 줬다 해보세요. 그럼 등기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다 등기하죠. 이 사건은 해방 직후에 자기 이름도 한글로 못 쓴 사람이 있었어요. 을 이거 이자인가 을인가 이름 자기 그걸 못해요. 이게 아라비아 이자인가 지 을인가 그걸 못합니다. 그런 애가 등기가 뭔지 알았겠어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 대다수 우리 농민들이 옆집 농부한테 농지는 돈 주고 사서 농사는 내가 짓는데 등기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다 해서 이 사람들이 10년 지난다 해서 이걸 다 없애버리면 우리나라 대다수 농부들이 소유권치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서 어쩔 수 없이 대법원이 점유하고 있다면 10년, 20년 지나도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30년, 50년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때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은 돈 안 주고 등기한 사람 없겠죠, 절대. 근데 그때는 뭔지 몰랐다면 할 수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이 옆집 농부가 다시 병한테 팔았어요. 다시 농지를 병한테 팔았다. 얘도 더맨더머지. 얘도 등기 뭔지 몰라요. 근데 병이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그럼 병이 점유하면 을 이제 점유 상실당했죠. 얘가 점유하니까. 그러면 을이 상실한 때부터 이게 소멸시효 걸릴 것인가? 점유하고 있을 때 안 걸린다 그랬죠?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이게 소멸시효 걸릴 것인가? 근데 여전히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점유를 상실해서 소멸시효로 이게 없어지면 이제 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못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쌍한 농부들을 위해서 소멸시효 여전히 안 걸린다 그랬습니다. 물론 병의 을에 대한 청구권도 점유하면 소멸시 안 걸리겠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잘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은 3번 시효에 의한 등기조건 불소멸 돼 있죠?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있습니까? 그러나 매수인 P가 목적 부동산 인도받아 다음 점유 동그라미 점유. 그럼 소멸시 안 그린다 그랬죠? 여기 동그라미 20번 접어서 20번 지워질 때까지 책 찢어도 돼요. 다시 점유 상하고 있는 경우에 그 등기청구는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그랬고 거기서 않는다 해서 밑으로 다섯 번째 줄 내려오시면 즉 있습니까? 즉 찾았어요? 적극적 권리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 동그라미. 그때도 안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아까 이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고 이게 첫 번째 점유고 이게 처분하고 승계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거기 쭉 써 있으니까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두 단어.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노란색 로마자 4번 등기초분권 있습니까? 1번 발생 원인 5줄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채청, 소멸시 걸리고 물청은 안 걸린다 그랬고 양괄호 1번 그 제목에 법률행위 동그라미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나 물권 변동은 등기초분권 물청이요 채청이요? 아까 애들은 다 채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채권적 청구권이다 거의 채청 동그라미. 다시 양괄호 1번에서 밑으로 두 번째 줄 내려오시면 두 번째 끝부분에 채권적 청구권이죠. 제목 법률행위 보시고 정답 채청 그래 확인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은 실체관계와 등기 동그라미 치시고 써놓습니다. 무효. 다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 등기가 무효죠. 그럼 말 써야겠죠? 그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이때 가부 동그라미 칩니다. 말소 등기 초분권 동그라미. 그 바로 아랫줄 물권적 초분권 동그라미. 그래서 아까 다 했던 거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취득 시효 동그라미. 그게 시효 취득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럼 반괄호 1번에서 7번째 줄 그 채권 요청권 거기 동그라미. 아까 여기 시효 취득 또는 취득 시효 이거 여기. 그럼 채청 여기 채청. 아까 양괄호 2번은 여기에요. 무효등기 발생 나가리 같은 거 무효등기 발생 청구 물청. 이렇게 양괄호 2번.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190페이지. 네, 거기 2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가 있습니까?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다? 말소 등기 청구. 오른쪽 표에서 딱 A에서 E로 하실 표현했죠? 똑같아요. 그래서 190페이지 제일 아래에 양괄호 3번 양괄호 3번의 세 번째 줄 또한 있습니까? 또한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 그 말이 물청이죠? 물청.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와 진정명의 회복 둘 다 물청. 그럼 이제 진정명의 회복은 이럴 때는 겁니다. 예, 등기법 시간 하셨겠지만 아무튼 저는 민법이 필요한 건 절대 다른 과목 미루지 않아요. 제가 말만 이제 등기법 했죠 하면서 다 제가 설명을 드려 저는. 다른 선생님들 맨날 그러죠. 민법 했죠 넘어가죠. 막 저한테 미루잖아요. 저는 절대 안 미뤄요 저는. 물론 등기법 제가 하기 시작했지만 자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등기를 위조했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했다. 그럼 등기 무효 효력 없죠? 무효. 다시 A한테 팔고 등기, B한테 팔고 등기. 그래서 Z까지 팔고 등기했다. 앞등기 무효면 절대적 무효, 뒷등기 전부 무효죠? 전부 무효입니다. 그럼 등기부가 지금 갑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권리가 막 돼 있어요. 처음에 갑이 소유자인데 나도 모르게 을이 위조했고 A한테 팔았고 B한테 팔았고 쭉쭉쭉 해서 현재 Z까지 지금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요. Z까지 현재. 그럼 이 등기 다 무효죠? 그럼 원래는 이 등기 말소하고 말소인을 적어야 돼요. 이 등기 말소하고 말소인 적고 말소하고 말소인 적고 그러다 보면 이거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Z에서 그냥 갑 앞으로 바로 이렇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이것을 진정 명의 회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원래 다 말써야 돼. 귀찮으니까 그냥 한 방에 이전 등기하는 거죠. 이걸 진정 명의 회복 그래요. 우리 이 말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갑이니까 갑에서 원래 중간에 등기 다 말써야 되는데 말서하기 귀찮으니까 한 방에 이렇게 이전 등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와 이게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물청. 진정한 소유자가죠. 진정한 물권자와는 물권 요청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가로 3번 그쪽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박스 하셨죠? 박스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고 그 논리선상에서 같이 연결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박스 밑에부터는 다음 주부터 계속 등기법 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법 하고 있으니까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 복습 잘 하셔야 돼요. 내일 모의고사는 어차피 찍은 게 많을 거니까 그냥 연습하세요. 연습.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